아망디입니다. 외계에 없는 IT 팟캐스트 자가발전은 아이튠즈와 팟빵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 자가발전 블로그 zaga.kr에 자유 게시판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주고 있으니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자, 그럼 2부를 시작합니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1부에서는 그 인터넷이 어쩌다가 이런 게 만들어져 버렸나 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고 어쩌다가 그리고 인터넷이 바람같이 새로운 창이 보이는 것 같지만 네. 사실 그 사이에 그 인터넷이라는 그 인터넷을 위해 많은 전자기기들이 혹자당하면서 그쵸. 저는 네. 일부에서 은 실장이 했던 그 생각을 생각해보니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선을 따라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구글 본사가 나오고 따라가면 되잖아.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 네, 어쨌든 그게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 한번 안 해봤거든요. 해저 터널을 통해서 와이어가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금속관이 연결돼 있는 구리 파이프 안에. 구리 파이프. 네. 요새 네. 광 케이블 연결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어쨌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날 할 수 있다는 거는 거죠. 네, 음. 제가 할 거는 통신에도 관련된 건데요. 네네. 지금 인터넷에 어떻게 돌아가냐 이걸 봤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통신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인터넷은 통신의 일부죠. 네. 그럼 그 통신은 어떻게 될까? 통신은 우리가 아는 건 은 실장 말대로 줄 따라서 뭔가 되는 것 같아. 아 하면 하고 하는 그쵸. 게 통신이죠. 근데 우리는 이게 종이컵에 실 하니 죽더나. 종이컵에 실 연결해서 전하는 전화기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통신이죠. 그렇지. 근데 이제 그거보다 복잡하잖아. 네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복잡한 단계들을 봐야 될 건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볼 거예요, 사실. 네. 아 여러 가지 통신 방법들 중에. 너무 많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요. 네. 전화도 통신이죠. 그렇죠. 네. 뭐 그런 자꾸 것들을 지식 자랑을 하시네. 맞습니다. 정답. 그런 것들을 알아보겠다는 거잖아. 그렇죠. 이번 시간에. 네. 그래서 무의미한 걸 알아보는군요. 아망드가 아까 말했듯이 네. 그 TCP나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까. 어려운 얘기들. 막 군사 목적으로 만들었니 뭐 어쩌니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군사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맞아요. 인터넷이나 이런 통신 기술이. 네. 근데 문제가 그 당시에 통신 기술은 어땠냐면요. 그 선에 되게 종속적이었어요. 유선이요? 은 실장이 말한 그 선. 선을 따라가면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는 워싱턴에서 뉴욕까지 선이 연결돼 있던 거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때는 회선 교환 방식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전화 교환원이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전화를 네. 그래서 은 실장이 딱 전화를 하면은 교환원이 받아. 일단 그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해서 어디요 하면 교환원이 네 하고 벽에서 선을 뽑아갖고 은 실장 걸 그쪽 집 선에다가 연결을 해줘요. 근데 그게 저는 늘 영화나 미디어 매체에서 볼 수 있는데 네.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게 네. 그때 당시가 아무리 옛날이라고 해도 네. 그 전화를 갖고 있는 게 지금의 자동차나 다름없이 사실 거의 집집마다 있는 도구였단 그쵸. 말이죠. 그럼 그렇게 수백 대, 수억 대의 전화들을 네. 어떻게 연결을 해줬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연결할 수 있는 일종의 우체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집중된 센터가 몇 군데씩 있었던 거고 그 전화국에 기지국에 교환원들이 있었던 거고 저희 어머니가 그 교환원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네? 네? 진짜요? 그래갖고 되게 많이 들었어 그걸. 진짜요? 되게 많이 들었어. 그래갖고 막 우리나라도 그럼 옛날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있었죠. 그렇지, 그래서 있었지. 막 전화 오면은 목소리 듣고 이 사람 저번에 누구네 하고 바로 어디로 할지 알고 막 그랬대요. 아 진짜요? 하여튼 그랬다는데 중요한 건 이 선을 연결해주는 방식을 썼다는 건데 네네. 만약에 그 중간에 선이 하나 끊겼거나 아니면 그 센터가 미사일을 맞았어. 미사일까지 군사였으니까 미사일을 맞았어요. 네. 그러면 통신이 안 돼요. 그럼 문제가 커지죠. 그러니까 A 쪽에 있는 사람은 그 B 쪽 통신소에다가 중개소에다가 꽂았는데 그렇죠. 꽂았다고 해서 답이 안 들어오니까 이게 뭐 망했는지 무슨 문제인지 알 수가 수도 없는 거지. 없고 네. 통신도 안 되니까 이게 단순히 선만 연결해서 될 게 아니다. 네. 아까 아망드가 말했듯이 핵폭탄이 터져도 통신이 되도록 만들어라 라고 해서 만든 게 TCP라는 거고요. 누구? 링컨이? 아니요.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네, 이런 걸 만들면서 나온 거가 이제 OSI 7계층이란 게 있어요. OSI 7개
계층. 계층. 네. 네. 이거 7개 아망드 외우고 있습니까? 아 뭔가 컴퓨터 아니요. 못 외웁니까? 네. 공돌이들은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아 이거 건가요? 다 외우고 있어요. 이거 뭐야 워드 프로세서 1급에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나올걸요. 아마. OSI 네. 7계층. 네. 세븐 레이어라고 하죠. 7개의 계층인 OSI.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통신이라는 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네. 7단계로 나눠놨어요. 물대네 뭐 이렇게 외워요. 그러니까 모든 통신 아까 말했던 전화 그렇죠. 그리고 그 저기 뭐야 인터넷부터 해서 다 종이컵 전화도요? 종이컵 전화까지는 아니지만 네. 보통 인터넷에 국한을 짓죠. 그래서 1단계는 물리 계층이라고 해요. 여기는 실제로 구리선이나 광섬유 네. 이런 뭐 동축 케이블 이런 파이프. 그렇죠. 그 파이프들을 규정하는 거예요. 프로토콜을 만드는 거야. 네네. 네. 그리고 그 다음 뭐 데이터 링크니 네트워크니 트랜스포트니 쭉 나가요. 네. 그래서 1단계, 2단계까지는 실제로 그 광섬유나 구리선을 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에서 그 구리선이나 이런 재질에 대해서 특징을 배우고 이랬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학교를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가요? 그렇죠? 저는 그런 때 어렸을 때 해본 적이 없거든. 네. 그리고 저도 같은 고등학교 나왔는데 기억이 없네요. 네. 따로 어두운 지하 창고 같은 데서 훈련을 받은 거 아니죠? 조용히 하라고. 네, 그 맥어드레스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들어봤습니다. 그쵸. 요거는 2단계에 속하는 거예요. 어. 얘도 굉장히 물리적인 단계에 속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1단계부터 올라가는 게 점점 물리에서 물리에서 디지털로 바뀌어가는 그렇죠. 단계를 7단계로 나눠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 2단계는 물리 단계라서 네. 그냥 막말로 대학교에 들어간 뭐 T1 회선, T3 회선, 전용 회선 뭐 되게 너무 전문적인 얘기라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 거라서 네네네. 뭐 그런 걸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1단계는 선인 거고 그렇죠. 2단계는 악이요. 아니 헛소리 하지 마. 아니, 야. 넘어갈게요. 자, 3단계를 볼게요. 지겨운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제가 계속 분위기를 풀어가는 거죠. 네. 네, 3단계. 3단계는 네트워크라고 해서 IP가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부터 오. 인터넷이네요. 그러면은 그 여기도 네트워크? 컴퓨터 네트워크? 네, 사실 물리적인 거랑 가상적인 음. 거랑 이제 결합되는 수준이에요. 물리가 조금 섞여 있어. 네. 어쨌든 IP 개념이 들어와요 여기부터. 네네. 그래서 여기서 뭐 패킷이라든지 아까 아망드가 말한 게 뭐 쪼개서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 실장한테 뭘 줘야 되는데 책 한 권을 다 줄 순 없고 한 장씩 찢어줘야 된다고 쳐봐. 그래서 그 한 장이 패킷인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 중에 끊어서 미안한데 네. 이 아까 7계층을 나눴다는 것이 네. 뭔가 1번부터 7번까지 순서대로 아까 아망드가 얘기한 인터넷의 연결 순서처럼 네. 순서대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네트워크 그러니까 통신 도구의 수준을 뜻하는 건가요? 7단계가 다 갖춰져야지 통신이 올바르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보는 용도라는 그렇죠. 거죠. 보통 4개에서 네. 5단계만 되면 어느 정도 통신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1단계가 아까 말했듯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 그렇죠.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 두 번째가 아까 잠깐 건너뛰었던 것 같은데 두 번째는 뭔가요? 그 물리적 도구를 분별하는 거기선 이제 그 케이블 위에로 그 IP 그러니까 네트워크 카드라고 하죠. 랜카드 같은 거? 네, 뭐 그런 거. 무선 랜카드, 유선 랜카드. 뭐 그런 식으로 변환해 주는 네. 부분. 그러니까 1단계, 2단계까지는 실제로 눈에 이렇게 손에서 이렇게 만져지는 것들. 선으로 꽂는 것과 꽂히는 놈을 네. 네. 1단계, 2단계군요. 그렇죠. 네. 3단계부터는 이제 뭐 IP니 뭐 패킷이니 이제 그걸 우리가 볼 수 설정해야 없는 되고, 거. 네. 네. 패킷 정도만 해도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볼 수 있는 단계까지 온 네네네네. 거예요. 네. IP도 뭐 아까 전에 일부에서 다뤘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4층으로 오면 전송계층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TCP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아까 말했던 그 약속 방식이었던 거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 전 세계가 통신을 하자라고 약속했던 거. 그렇죠. 그럼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을 하자면 네. 4단계까지만 돼도 일단 통신은 된다고 했던 그렇죠. 거였으니까. 그렇죠. 1단계는 선, 선 그리고 2단계는 그 분별을 선을 꽂는 하고, 것, 네. 그리고 3단계에서는 그 IP 소프트웨어적으로 IP 주소. 설정을 네. 하는 거지. 이제 그렇죠. 우리 집 컴퓨터는 몇 번이야라고. 거기까지가 3단계니까 네. 그거로는 소통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네 번째에서는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의하는 거군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네네. 이해했어요. 똑똑한데? 네. 보통 이게 한 단계만 갖고 대학교에서 1년 정도 배우거든요. 4년을 했어 벌써. 자, 5단계요. 5년째로 네. 들어가죠. 아니 5단계부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부터는 왜요?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인데 5단계, 6단계는 대학원 같은 건가 보군요. 아니요. 우리가 오늘 할 주제랑 맞지도 않고 네네네. 그럼 5단계, 6단계들은 네. 단순히 생각했을 때 어떤 보안이나 아니면 뭐 특별한 프로그래밍 네, 뭐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정도. 거에 국한되기 때문에 네네. 얘는 통신을
넘어간 거네요. 그렇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오늘 2부 시작부터 네. 통신에 대해서 그런 뻘소리를 했느냐, 뭐 네. 종이컵 또 전화냐, 통신이냐 이렇게 얘기했던 게 네. 통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막연하죠. 편지도 통신인 거고, 그렇죠. 전서구도 통신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통신이라는 거를 어느 2부에서 뭘 정의하고 싶었는지를 듣고 싶었던 거였는데 네네. 지금 얘기한 통신대로라면 그러니까 인터넷이 뿐만 아니라 네. 그걸 어떻게 주고받고 있는 모든 것들, 인터넷 주고받고 그렇죠. 있는 모든 그게 것들. 맞아요. 네, 그걸 얘기하고자 한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나 잘해. 12월을 기대하라고. 네. 오랜만에 역량을 발휘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TCP니 IP니 뭐 이런 얘기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음. 그 다음으로 얘기할 게 요거와 관련된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를 할게요. 이걸 근데 프로그램으로 뭘 다룰 만한 게 있나? 아까 패킷이란 게 나왔고 IP라는 그 3층에서 패킷이라는 단위를 쓰고요. 아, 네네. 그리고 4층 TCP에선 세그먼트라는 단위를 써요. 그러니까 3층과 4층을 컨트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니고 네.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의 얘가 네네네. 활용하는 경우 플래시겟이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었었어? 아, 그 당연한 거예요. 플래시겟은 우리 세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컴퓨터에 깔아보지 않았을까? 네, 그 일단 지금은 많이 안 써요, 사실. 안 쓰죠 요새는. 와레스 때문에 뜬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플래시겟은요? 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2000년대 초반, 네. 90년대 불법 후반. 다운로드가 우리 행행하던 시절. 파일 공유 특집에서 했어. 네. 그 당시에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웹브라우저 켜서 다운로드 누르고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끄면 안 돼요.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인터넷 브라우저는 뭐 그때는 크롬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안 됐으니까 네, 동시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게 2개인가까지밖에 안 돼 있어요. 맞아. 기본적으로. 맞아.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분할 압축해서 10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2개씩 5번을 기다려야 되는 거지. 알람 맞추고 자다 일어나서 누르고 다음 거 막 이랬어야 됐어요, 실제로. 그치. 그래서 내가 동급생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 건데 반성하고 이제 있습니다. 플래시겟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 파일을 받다가 중간에 멈춰도 다시 거기부터 이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엔 그런 걸 지원하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윈도우 98 뭐 이런 시절에 네.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었어요. 저한테. 그렇죠. 네. 아니 컴퓨터를 껐다 켰는데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말도 안 돼. 그리고 같은. 무엇 때문이었냐면 그때 제가 이제 처음 인터넷을 모뎀으로 했었는데 네. 네. 모뎀은 방심하고 있으면 인터넷이 끊겼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파일 다운로드에서 그게 정말 치명적이었던 이유가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됐거든요. 99.9%에서 끊어지면 0%로 다시 시작. 받아요. 그러면 돈을 그만큼 다시 한번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막 엄마 등짝이었다고. 그렇죠. 엄마 등짝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엄마한테 맞는 내 등짝이었다고. 그렇다 보니까 네. 플래시겟은 굉장한 친구였어 나한테. 그렇죠. 돈을 인터넷 속도 아껴주는. 느렸으니까 그땐. 근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 속도도 빨라지고 의미 없어졌죠. 그리고 대부분 이어받기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많은 부분에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플래시겟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긍정 씨가 얘기했던 예. 그 TCP와 TCP/IP나 3층과 4층의 기술들을 사용한 거라는 거죠. 그 모든 통신이 그걸 사용을 하는데 네. 그쪽 부분을 좀 더 특화시킨. 특화시켜서 볼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라고 네네네네. 해서 좀 친숙할 만한 프로그램을 가져온 거고 이거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 만든 건지 아세요? 러시아. 중국. 아무도 모르더라고. 왠지 플래시겟 하면 그런 느낌이 안 들어. 그 플래시겟 전에 제트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거든요. 그럼 중국에서 만든 것 같은 이름이다. 그 제트카가 이제 중국어로 빠른 자동차란 이름으로 나온 건데 네네네. 번역이 제트카로 됐다가 이제 플래시겟으로 정착을 한 거고 네네네. 지금은 그냥 뭐 그냥저냥 아무도 안 쓰지만 여전히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 아직도 만들어요? 프리웨어 됐어요. 프리웨어. 근데 한동안 그게 쉐어웨어나 유료였거든. 맞아요. 그걸 돈 내고 샀어야 됐어요. 제대로 왠지 다운 받으려면. 요즘 받으면은 랜섬웨어가 깔려 있을 거. 가능성 있지. 네. 가능성 있지. 근데 그 플래시겟의 그럼 원리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원리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전에 3, 4층에 대한 얘기는 나눴지만 네. 뭐 청취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도 그렇고 그게 어떻게 특화시킨 건지는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이제 아까 말한 패킷이나 세그먼트 이런 게 패킷은 네트워크에 다니고 세그먼트는 파일이랑도 좀 관련이 있거든요. 네. 이어받기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파일을 잘게 쪼개서 조금씩 보내는 거예요. 아까 일부에서 아망드가 인터넷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TCP/IP라는 걸 쓰는데 네. 그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하나를 한 선에다 올리면 느려지니까 이걸 잘게 쪼개서 아무 선에나 뿌리면 목적지에 알아서 다 같이 도착해라. 분산해서 간다는 거죠. 라는 거였는데 그렇죠. 그리고 분산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간에 선이 끊기면 다른 선으로 해서 어떻게든 가라. 이런. 근데 그거를 플래시겟 같은 경우에는 네. 기존에 그 쪼개져 있는 것들을 더 쪼개겠다는 건가요? 지가 스스로? 그러니까 아망드가 쪼개서 보낸다는 거는 그 큰 덤프 트럭이 아니라 탄광에 들어가는 수레 단위로 바구니를 쪼개겠다는 거고 그 바구니 안에 이제 데이터를 들어있는 네, 건데. 그렇죠. 파일도 쪼개서 넣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넣은 걸 받은 다음에 네. 얘네가 하나씩 실로 꼬매서 붙여요. 그러다 보면 완성품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분할 압축을 스스로 했다가 스스로 다시 뭉치는 것 같은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어받기라든지 이런 게 가능해서 지금은 크롬이나 네. 뭐 파이어폭스 뭐 이런 웹브라우저에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죠. 큰 문제가 없는데 아이는 아직 안 된다고 하더라고. 아이는 영원히 그걸 지원하지 않을 생각인 것 엣지가 같아요.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어린 시절의 기억을 보면 플래시겟 같은 경우에 그 이렇게 환공포증 걸리듯이 공이 이렇게 밑에 그려져 디스크 있었어. 조각 모음하는 네. 근데 그게 이제 공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쾌감이 있어. 공 하나가 데이터를 하나 쪼갠 걸 의미하는 것 같더라고. 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차올라. 차오르는 부분들이 참 인상적이었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그거군요. 저는 한 번도 플래시기가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와레즈를 그렇게 썼는데도 플래시기가 그 무슨 생각 어렸을 때 네.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 집 인터넷 속도가 뭐 ADSL이니까 네. ADSL이 낼 수 있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네, 7메가다.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해도 7메가 이상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생각을 했죠. 이게 될 리가 없지 이러고 에이 거짓말 이러고 그냥 안 믿었어. 아무거나 쉽게 믿지 않는 아이였군요. 네. 근데 요즘은 플래시겟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안 와닿을까봐 그걸 비슷하게 만든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토렌트란 게 있죠. 토렌트도 같은 어떻게 보면 토렌트도 이 기술들을 보면 뭐 이용한 패킷 거예요? 전송이니 뭐니 네네네. 글씨가 많아요. 네네. 네. 그래서 패킷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단위니까 쭉 받아서 파일 조각을 붙이는 거죠. 걔도 결국 임시 파일이라고 해서 네네네. 조각들을 미리 받은 다음에 나중에 한 번에 합치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토렌트는 확실히 더 와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래시겟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 토렌트 같은 경우 다운 받을 때 다운이 된 데랑 안 된 데랑 붙어 있지가 않고 떨어져 있어요. 그게 토렌트 같은 경우에는 같은 파일을 갖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것 중에 네. 지금 받을 수 있는 것만 빨리 당겨 받는다라는 그런 주의잖아요. 것도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합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꼭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목적은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보자면 어쨌든 파일 조각을 받아서 나중에 합친다라는 게 같은 거고 지금 토렌트 같은 경우에는 한 줄에 가로로 된 프로그레스 바인데 이거를 여러 줄로 나눴다고 생각을 하면 플래시기랑 똑같은 형태예요. 네. 네. 신기하네요. 대충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말씀을 그러니까 파일 드린 거고. 다운로드가 결국에는 지금 방송만 들었을 때는 네. 결국에는 1, 2부에서 나눴던 인터넷의 완성이나 네. 어떤 그 소통의 마무리 단계는 결국엔 파일 다운로드로 귀결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볼 수도 네. 있겠죠. 왜냐하면 화면이 뜨는 것 자체도 지금 파일의 다운로드인 거니까. 그렇죠. 어쨌든 저도 오늘 사실 파일 업 다운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한 거라서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니 좋네요. 약간 기분이 불쾌한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네. 요거 말고 네. 한 가지 더 또 소개를 해드릴 게 있어요. 기술을. 네, 네. 뭔가요? 네. 기술 이번에는 들어갑니다. FTP라는 겁니다. FTP는 많이 들어봤죠. 이것도 되게 생소한 분들이 계실 거고 네네. 익숙하신 몇번 분들도 들어본 있을 사람들이 겁니다. 있을 테고. 네. 우리가 인터넷을 할 때는 HTTP라는 걸 써요. 인터넷 창이 HTTP로 시작을 하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 말고 FTP라는 것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인터넷 창에 HTTP 안 쓰고 네. FTP 땡땡 하고 시작해도 뭔가가 되는 그러면 원래는 안 돼야 되는데 네. 워낙 세상이 좋다 보니까 네. 됩니다. 어떻게 되나요? 뭐가 되나요? FTP가 뭐냐면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파일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HTTP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서 그 HTML 그러니까 인터넷 문서 파일도 주고받을 수는 있으나 네. 인터넷 문서를 주고받는 게 용도인데 주 목적인 거죠. 네. 네. FTP는 파일만 주고받는 용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거기는 뭔가 화려한 그림이나 움직임, 아니, 무거운 zip 파일 버튼이 아니라 몇 기가 이런 아까 거. 말했던 뭐 zip 파일. 그렇죠. 보통 이제 리눅스 설치 파일 4기가짜리 이런 거 그런 걸 받을 때 주로 많이 쓰죠. 네네. 그래서 초기에는 아까 아망드가 팀버너스리 얘기를 하면서 뭐 인터넷은 HTML을 써서 해보자 했듯이
용도를 나눠서 프로토콜을 만들어 놓은 것뿐이에요. 지금 사실상 HTTP라는 그 웹브라우저 보이는 안에, 화면에서도 다 다운받을 수 충분히 있게. 대체할 수 있지만 여전히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많이 쓰이는 이유는 그냥 파일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인가요? HTTP가 네. 예를 들어서 HTTP 같은 경우에는 웹 문서를 만드는 약속이기 때문에 네. 이 약속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정보들이 필요한 약속 안에 많이 들어 있어요. 뭐 네네. 야 너는 이 안에 무슨 문서가 들어 있는지 먼저 명시를 해서 나한테 보내줘.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이걸 눌렀을 때 전에 페이지는 뭐였는지 나한테 알려줘야 돼. 이런 약속들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새로 컴퓨터끼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FTP는 사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잖아요. 그쵸. 파일만 빨리 보내줘. 그냥 이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간소하진 않지만 효율적이군요. 파일에 맞게 파일 전송에 맞게 이제 그 약속들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용도가 나뉘어져 십자 드라이버, 빼기 드라이버 나눠져 있듯이 용도가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고전 방식의 웹하드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옛날에 실제로 웹하드 RAG 들어가 보면 AFTP 주소 알려주는 데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쓰이고 네. 재밌는 건 FTP는 그 전부 다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죠. 까만 네네. 줄에 흰색 글씨 같은 거. 네네. 그런 식으로 명령어를 써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다 원래. 네. 그런 프로토콜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편하게 해주는 GUI 환경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지만 여전히 약간 일반인들이 접하기에는 좀 불편하다. 흔한 건 아니죠. 그리고 사실은. 흔하지 않죠. 네네. 흔한데 흔하지 않아요. 그렇지. 네. 어디에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막 찾아 쓸 만한 일은 눈에 아닌 보일 것 같아요. 일은 거의 없어서. 대신 우리 네. 학교에서 홈페이지 만들기 실습하면 FTP 꼭 쓰죠. FTP로 HTTP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뭐 FTP로 HTTP를 올려버리는 거지. 네, 오 잘하네. 네, 이건 좀 해. 잘났어요. 어렸을 때 나무 웹 에디터 퀴즈였어. 네. 그래서 지금 파일을 전송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다면 물론 FTP를 쓰는 건 아니지만 파일 전송 관련 서비스를 하나 또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네. 뭔가요? 네. 사실 근데 계속 빼니까 이상하네. 그 파일 전송 프로그램이 요즘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뉘어요. 네. 엄청 큰 걸 보내는 애랑 아주 작은 걸 보내는 애. 그걸 왜 나눠지기 시작했을까요? 아주 작은 걸 보내는 애들은요. 네. 보통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작은 링크, 텍스트 이런 걸 보내요. 카카오톡 정도의 목적이군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네네. 그래서 보통 거기에 이미지를 업로드한 다음에 상대방한테 주소를 보내주면요. 바로 이미지가 보인다든지. 그러니까 즉각 바로 실행돼도 부담이 없는. 그렇죠. 네. 그런 형태의 그 파일 전송 서비스가 있고요. 네네. 그와 반대로 무거운 파일을 보내주는. 예전 대용량 같았으면은 파일을 보내주는. 네이톤으로 보냈을 거야. 아마도. 네이톤, 그렇지. 근데 요즘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300메가인가요? 네. 파일 제한이 있어요. 용량 진짜요? 제한이. 300메가밖에 안 돼? 네. 왜냐면 그건 뭐 원래 파일 보내는 그렇지. 용도가 원래 아니니까. 용도가 그 용도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럼 뭐로 보낼 거예요? 카카오톡 안 돼. 이메일이요. 이메일. 네이버 대용량 메일. 그렇죠. 같은 거요? 지금 남은 한 줄기 희망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끔찍하네요. 보내는 거 상상하니까. 그렇죠. 그거 외에 이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 뭐 네이버 드라이브라든지 드롭박스라든지 어떤 많긴 클라우드를 한데. 조금 쓰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걸 쓰지. 그렇죠. 근데 거기에 생소하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무거운 걸 보내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사라졌는데 유독 눈에 띄는 서비스가 하나 있어요. 뭔가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샌드 애니웨어라는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웹 브라우저에서 보낼 수 있거든요. 네네. 그 뭐 회원 가입 없이도 보낼 수 있고 가입하면 보낸 파일에 대해 뭐 권한이나 날짜, 기간도 지정할 수 있고요. 네네. 그래서 되게 편리한 서비스인데 이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비스가 많이 나왔다가 다 사라졌어요. 네. 못 버텼어. 이유는 수익 모델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경쟁자 너무 많고요. 뭐 일단 드롭박스나 이런 경우에 네네네네. 굉장히 쟁쟁하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샌드애니어가 굉장히 오래 살아남고 있는데 외국에서도 되게 인정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보내기가 편해서 그런가 봐요. 아무래도. 보내기 굉장히 편해요. 받기도 굉장히 편하고. 근데 지난번에 샌드애니웨어를 한번 다뤄줬을 때도 제가 아마 질문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럼 그 내가 어떤 대용량 파일을 보낼 때 그들이 그 파일을 잠깐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서버에 그걸 다 올려주는 거예요? 일단 서버로 보내는 방식이 있고 네네. P2P라고 하죠. 이제 아 내가 컴퓨터를 켜놔야지만 가는. 네, 저랑 은 실장이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보내는 방식이 있는 거죠. 네네. 프랑스 애들이 했던 거. 그 시절에 했던 거. 아까 말했죠. 네. 과학적으로 좋은 건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전기세를 2배를 내야 되는 거잖아. 네. 아무튼 그런 게 가능하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이용한다면 파일 전송에 있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이 파일 전송이 걱정된다면 메일 쓸 때도 걱정되고
맞아요. 메신저 할 때도 걱정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런 서비스들이 많아요. 뭐 미디어 파이어라든지 여러분이 약간 음지에서 파일을 다운받고 싶다 할 때 방문하시는 곳들도 사실 파일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런 데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깔끔하고 음. 제한도 적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꼭 추천을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뭐 사실은 2부의 그런 개연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아직은 좀 혼란이 오는 아 그런 거 중이긴 해요. 설명이 부족했네요. 다시 해줄까요? 아니에요. 끔찍한 네. 얘기를 하고 계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부족했던 거죠. 네. 우리가 이런 걸 다루기에. 근데 어쨌든 인터넷이 조금 인터넷의 그 뒷부분을 백스테이지를 좀 까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늘 그 생각을 했거든요. HTTP 대신에 FTP를 쓰면 네. 뭐가 나올까 같은 느낌. 지금 안 그냥 나오죠. 요즘은 좀 안 나오게 아니, 해놔야 되는데 보통- 옛날 사이트들은 나와요. 뭐가 그렇지. 지금은 FTP를 치면요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하라는 창이 뜨고요. 잘 입력하면 잘 입력하면 네. 제대로 로그인한 거니까 뭐가 거기에 이제 나오는구나. 리스트가 떠요. 파일 리스트가. 네. 네. 아무튼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진짜 보람차네요. 진짜 간만에 어려운 얘기 좀 했는데 네, 어려운 모르겠어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다음 주부터는 실생활 밀착으로 돌아가죠. 왜? 야, 나 없으니까 왜 그런 거 해? 다음 주부터는 일부러 여러분들이 그 아주 전- 재밌는 일부러 그 전주까지 극단적인 거 하다가 차이 나게 하려고. 누가 없으니까 재밌어지네. 유머 서비스랑 네, 아무튼 네. 뭐 제가 다시 방송 초 서두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예. 12월 한 달 동안 11월 마지막 주부터 12월 한 달 동안은 빼도 박도 못하고 제가 서울을 잊지 못하고 거의 뭐 서커스 유랑단 수준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동춘 서커스요? 정- 난 몰라. 시리가 정형외과를 가라고 하네요. 몰라요. 많이 아프다는 얘기인데 네. 아무튼 그 정도로 제가 좀 힘든 상태입니다. 네. 예. 예, 그래서 12월 동안은 그냥 12월이 열심히- 시리아가 됐나 보다. 네,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 자발전 할 네, 거니까요. 자가발전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럼요. 네. 다음 주도 이제 다음 주는 정기 휴일이니까 네. 다음 주는 자발전이 쉬고 12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12월에 만나요. 안녕. 감기 조심. 감기 조심하세요.